자, 오늘은 종이 크기와 축척 구하기, 색상과 선 모양, 그리고 레이어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은 CAD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AD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했다면 오늘 설명할 내용은 도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설계를 하기 위한 종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A4, B5, A3, B4. 우리가 흔하게 아주 흔히 많이 쓰는 종이가 이렇게 4개입니다. 문방구 가서 종이 좀 주세요 그러면 A4 드릴까요? B5 드릴까요? 그래요. 좀 큰 거 주세요 그러면 A3 드릴까요? B4 드릴까요? 그래요. 우린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종이가 A 계열 종이와 B 계열 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걸 써야지만 될까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면, 용지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설계에 사용되어지는 용지는 A 계열입니다. KS 규격에 아예 딱 못 박아 놨어요. KS 거기 법률표를 찾아보면 설계 용지는 A 계열로 합니다. 라고 딱 못 박아 놨습니다. 그럼 B 계열, 저기 나와 있는 B5, B4, B3 얘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종일까요? 어떤 종이, 어떤 데다 사용하는 종이가 B 계열일까요? 자, B 계열 용지는요, 인쇄, 출판물에 사용되어지는 용지가 B 계열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전단지 이렇게 받잖아요. 전단지 같은 경우가 B 계열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 뭐 시집을 샀어요, 소설책 샀어요, 이러잖아요. 그거 다 B 계열로 하는 겁니다. A 계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B 계열은 인쇄하고 출판하는, 그리고 신문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다 B 계열입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종이가 바로 A 계열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설계라는 걸 하기 때문에 A 계열의 종이를 외워야 됩니다. 구구단처럼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A4 용지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A4 용지가 툭 튀어나와야 돼요. 구구단을 외자 그러잖아요. 구구단을 외자 그리고 39 그러면 27 그러고 나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A3 용지가 얼마에 얼마지 그러면 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가장 큰 건 A0, 그 다음 A1, A2, A3, A4입니다. 이렇게 5개의 용지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도면 용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게 A3예요. A3하고 A4하고 차이는 뭐냐면 딱 절반 접으면 돼요. 이렇게 딱 절반 접으면 이게 A4입니다. 그러면 A3 두 장을 이렇게 겹쳐 놓으면 A2가 되는 거죠. A2를 두 장 겹쳐 놓으면 A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할까요? A0를 절반 접으면 A1이 됩니다. A1을 절반 딱 접으면 A2가 돼요. A2를 절반 접으면 A3가 되고 A3 절반 접으면 A4가 됩니다. 딱 절반 차이 나요. 또 하나, 도면을 그리실 때는 보시겠지만 이렇게 가로로 그립니다. 이렇게 가로로 그려요. 세로로 그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세로로 그리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A4는 이렇게 세로로 가능합니다. A4는 이렇게 세로로 가능해요. 가능한 이유가 도면 철할 때 이렇게도 철할 수 있고요.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 A4는. 그런데 A3부터는 그게 안 돼요. 오로지 도면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지 않아요. 종이 자체가 이런 종이가 없어요. 철을 하기 위해서 철에서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가로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A3는 세로 방향 설계가 안 됩니다. A4만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설계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제가 종이를 적어 드릴 건데 종이 크기가 그럼 가로 대 세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A0부터 갑니다. (1189mm에 841mm) 이게 A0 사이즈입니다. A0는 1189 841mm입니다. 자, 이걸 절반 접으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절반 접으면 누가 길어지나요? 세로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종이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봅시다. 자, 얘를 절반 접어요. 그러면 여기가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종이가 이렇게 됩니다. 자, 절반 접었죠. 네. 그러니까 841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와요. 절반 접었으니까 세로가 가로가 될 수밖에 없죠. 절반 접었잖아요. 1189 나누기 2 합니다. 594. 마찬가지예요. 594가 앞으로 옵니다. 절반 나누면 돼요. 420. 마찬가지예요. 다시 합니다. 420이 앞으로 가요. 594를 나누기 2 합니다. 7. 자, 297이 앞으로 옵니다. 420을 2분의 1 합니다. 종이 규칙이 이렇게 돼요.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1대 루트 2랍니다. 종이가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은 1대 루트 2. 대략 1.4, 1대 1.4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전산응용 건축제도나 혹은 실내 건축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게 뭐 종이 가로 세로 비율이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완전히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면 용지는 뭘까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면 용지는 뭘까요? 네, A3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A3 하고요. A2예요. 이렇게 두 개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도면을 A2로 설계했었어요. A2로 설계했는데 어느 틈엔가 보니까 다 A3로 설계하고 있더라고요. 왜 다 A3로 설계하지? 그리고 눈여겨보니까 프린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 설계에 사용하는 프린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터라고 합니다. 플로터라고 해요. 설계에 사용되어지는 프린터를 플로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 명령어가 프린트가 아니고 플로터예요. 플롯입니다. CAD에서 플롯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출력됩니다. 플롯 명령어가 출력 명령어예요. 프린터가 아니고 플롯입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프린터가 있고 플로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린터는 최대 사이즈가 얼마일까요? A3가 최대 사이즈입니다. 그럼 얘는요? 플로터는 A0까지 출력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3빌딩을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럼 A3에다가 설계해가지고 들고 다니면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본단 말이죠. 그럼 최소 얼마만한 사이즈다 해야 돼요? A0에다 해야 좀 내용을 보죠.
그러니까 건축 규모 혹은 설계 규모에 따라서 A0, A1, A2, A3, A4 이렇게 다 써요.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그 정말 요만한 부품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셨어요. 정말 새끼손가락 손톱 반만한 거 만드는 회사 공장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A0 쓸 일이 없는 거죠. A4만 돼도 충분히 큰 거죠. A4가 커요, 그분은. 근데 반대로 건축 현장은 또 A3가 작은 거죠. 저 아는 사장님은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사장님이신데 그분은 A3만 쓰세요. 편하다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건 다 달라지는데, 뭐 플로터 같은 경우는 A0 혹은 그 이상도 나와요. 프린터는 A3까지 나옵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만한 차이가 날까요? 여기다가 제가 플로터 새 거를 하나 사다 놓을 거예요. 소나타 풀옵션으로 하나 세워놓는 거랑 똑같아요. 차량가 그러니까 소나타 3 풀옵션 있죠? 그거 세워놓는 거랑 똑같아요. 플로터가. 그래서 너무 비싸네. 그리고 좀 주저주저해요. 중고라도 사다 놓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10년 된 중고가 한 500만 원 해요. 플로터가. 엄청 비싸요. 근데 A3 되는 프린터는 얼마나 할까요? 잉크젯 프린터 제일 저가로 따져볼까요?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대학생 때 용산에서 알바했어요. 그래서 그 용산 도매상가 거래처들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저희 집에 칼라레이저 있어요. 칼라레이저 프린터 새 거 사는데 12만 원 들었거든요. A4. A3 칼라 잉크젯 한 15만 원이면 살걸요? 제일 저렴한 거 사자 그러면 한 15만 원? 그 정도면 살걸요? 지금 우리 학원에서 쓰는 건 좀 비싼 거예요. 저런 건 한 30만 원쯤 할 겁니다. 그럼 플로터 쓰시겠습니까? 프린터 쓰시겠습니까? 프린터 쓰죠. 굳이 A2까지 쓸 필요 뭐 있어요? 그냥 A3에다가 좀 갑갑하지만 A3도 쓰면 되죠. 요즘 그래서 다 A3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종이는 반드시 다 암기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A3에다 설계를 할 겁니다. 실내 건축 같은 경우는 보통 40분의 1 도면에서 한 100분의 1 도면, 120분의 1 도면까지 많이 써요. 건축 도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크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빌라 하나 지을 거예요. 그러면 한 100분의 1, 120분의 1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 외에는 많이 크진 않겠죠. 자, 제가 설명하는 건 이제 척도입니다. 척도예요. 실물이 도면에 일정한 크기로 작게 혹은 크게 그리는 것, 이걸 척도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척도라고 해요. 척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척이 있고요, 현척이 있고요, 축척이 있습니다. 배척, 현척, 축척, 이걸 다 합쳐서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는 이렇게 씁니다. 도면의 크기 대 실물의 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척도는 도면의 크기 대 실물의 크기, 이렇게 표현해요. 도면 대 실물,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배척은 도면을 더 크게, 실물보다 더 크게 그린 것. 현척은 축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좀 이상하다. 도면이 실물보다 더 크게, 도면이 실물보다 작게. 자, 무슨 얘기냐면 배척이라는 건 실물이 너무 작은 거예요. 실물이 새끼손톱만 해요. 그거를 도면에 똑같이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면에 더 크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척이라는 건 실물보다 도면을 더 크게 그린 겁니다. 도면이 실물보다 더 크게, 도면에 있는 게 실물보다 더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경의 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안경 나사 정말 요만하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그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더 크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배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대 1 이렇게 써요. 도면의 4mm가 실물의 1mm입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커진 거 맞습니까? 이게 배척입니다. 현척은 도면과 실물을 똑같게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1대1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척은 실물이 너무 큰 거예요. 실물이 너무 커서 도면에 작게 그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대 40 이렇게요. 도면의 1mm가 실물의 40mm입니다. 확실히 작게 그려진 거죠. 이걸 배척, 현척, 축척 이걸 다 통틀어서 척도라고 하는데, 척도라는 말이 자꾸 어려워요. 배척, 현척보다는 축척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축척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배척이 얼마니, 현척이 얼마니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축척이 얼마니 라고 물어봐요. 엄밀히 얘기해서는 척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축척이 얼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4대 1이요, 1대 1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축척 계산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실측을 나갈 겁니다. 실측을 나갔더니 가로 1000mm에 세로 7000입니다. 현장 크기가 1000mm에 7000mm예요. 이거 10m에 7m란 뜻입니다. 미리가 기본 단위라 그랬죠. 제가 1000단위 자릿수 찍어드렸죠. 근데 저거 싹 지우면 미터로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7000이면 7m입니다. 1000mm가 1m예요. 1000mm가 1m입니다. 그러니까 공 3개 지우면 바로 미터로 환산이 됩니다. 10m에 7m, 즉 1000mm에 7000mm입니다. 얘를 A3에 설계를 할 거예요. A3는 420에 297이죠. 작아요. 그럼 일정한 비율로 줄여야 되겠죠. 그럼 척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축척을 계산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냥 실무 나가면 자연스럽게 알아. 대학 갔는데 거기서 똑같이 그래요. 도면 많이 그려보면 알아. 도면을 많이 그리다 보면 그러니까 축척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현장 나갔어요. 팀장님이 불러요. 축척 계산해봐. 모르겠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배웠는데 실무 나가면 배운다던데요. 그런 게 어딨어. 네,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요 간단해요. 공식이니까 외워두세요. 실물 나누기 종이 아니다. 실물 곱하기 2배 그리고 나누기 종이. 그러면 이게 근사치 축척이 됩니다. 근사치라는 건 근처란 얘기죠. 네, 내가 써야 할 축척의 근처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외우셔야 됩니다. 실물에 2배를 합니다. 실물에 2배를 하고 그걸 종이로 나눠요. 자, 봅시다. 자, 그럼 가로 대 세로를 따로따로 합니다. 가로 대 세로를 따로따로 해요. 1000mm 곱하기 2배 나누기 420 47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7000에 2배 하고 297 7000에 2배를 하고 297로 나눕니다. 47 나오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뭐 소수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작은 걸 버립니다. 큰 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58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47을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47을 기준 삼으면 58배 쪽이 종이를 뚫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를 계산한 다음에 작은 쪽을 버리고 큰 거를 기준값으로 삼습니다. 지금은 값이 똑같아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47 둘 다 하고 그러면 얘는 축척이 1대 50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거예요. 도대체 그럼 축척이 얼마일까? 우리가 47에서 왜 50이라는 축척을 끄집어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47이라는 축척 안 써요. 48 안 씁니다. 뭐 45 안 써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다 0단위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쉬운 거. 계산하기 쉽고 암산하기 쉬운 것만 씁니다. 이렇게요. 1, 2, 3 아직 쓰지 마세요. 이렇게요. 1, 2, 3, 4, 5, 6으로 가는 이 수의 체계를 씁니다.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스케일자예요. 삼각 스케일자인데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7, 8을 썼다면 스케일자가 사각형으로 생겼을 겁니다. 근데 7, 8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보면 이렇게 씁니다. 80하고 90은 써요. 그런데 안 써요. 말이 이상해요. 그죠? 쓰는데 안 써요.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80하고 90은 있는데 그냥 가급적이면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80이나 90은 3의 배수와 4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암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도 씁니다. 25분의 1도 써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20분의 1이라든지 150분의 1, 그 다음에 250분의 1 정도는 사용합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잘 안 써요.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축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1대 루트 2도 있어요. 루트 2도 축척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나 정말 특별한 경우에나 쓰는 축척이고, 대다수는 여기 있는 축척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다 소수점, 그러니까 다 0단위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47이 나왔어요. 그럼 40이랑 50 둘 중에 하나 써야 되는 거죠. 네, 어느 거 쓰면 돼요? 50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가로가 15,000이고 세로가 8,000입니다. 자, 이럴 때 A2에다가 설계할 겁니다. 축척이 얼마일까요?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먼저 A2는 594에 420이죠. 자, 2배를 합니다. 15,000 곱하기 2배 나누기 594. 50.5가 나오네요. 그 다음 8,000 곱하기 2배 나누기 420. 38 나오네요. 자, 50.5하고 38.09하고, 자, 그러면 뒤에 9는 빼도 좋겠고요. 제가 그랬죠? 작은 건 버리고 큰 거 쓴다고. 그러면 50.5가 나왔습니다. 5를 버릴까요? 쓸까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종이에 2배 하라 그랬죠. 그죠? 왜 2배 했을까요? 여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백이에요, 여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도면만 딱 그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치수 기입도 해야 돼요. 표제란도 들어가야 됩니다. 혹은 노트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략 2배에 대한, 그러니까 여유로 2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0.5 정도는 묻혀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축척이 1대 50이 됩니다. A2로 설계할 때 1대 5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까요? 3만 나누기 420. 71 나오네요. A3로 갈 때는 71이 나왔습니다. 71.4. 그러면 얼마가 되면 돼요? 1대 80을 쓰거나 1대 100을 쓰거나.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것을 A3로 설계하게 되면 1대 80을 써도 좋겠고 1대 100을 써도 좋겠고, 이럴 때 이제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팀장님, 축척 계산해 보니까 한 1대 80이 적당할 것 같은데 이거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막연히 축척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라고 가서 물어보면 팀장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일 하던 거 딱 내려놓고 축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안을 두 개를 가져가는 거죠.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일하다 말고 그럼 이거 해. 그리고 다시 자기 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일 잘하는 사람이 이래요. 안을 두 개를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종종 그러잖아요. 신입사원 딱 들어오면 뭐든 다 물어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근데 실제로 막 물어보면 짜증내고 귀찮다 그러고 이런 경우 적어도 내가 신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담배를 피거나 밥을 먹거나 혹은 회식을 하거나 그럴 때 야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별도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막연히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집중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얘한테 다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짜증 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경우는 그냥 1대80 쓰셔도 돼요. 안 쓰는 게 아니니까. 좀 찜찜하다 싶으면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아까 여기서 잠깐 설명을 빼먹었는데, 자, 이제 종이를 외워야 돼요. 그죠? 축척을 계산하려면 종이를 외워야 합니다.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은 A0를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841-1189로 외우세요. 되게 외우기 쉽습니다. 신기한 게 음률이 딱 맞아요. 그래서 되게 빨리 외워집니다. 841-1189.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급수가 70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그때가 저 고등학교 다닐 때가 피크였어요. 제일 많을 때였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 친구가 군대 갈 때 2급 현역이었거든요. 오지 말라 그래서 그 요즘 말로 하면 상근 예비역이죠. 상근으로 들어갔어요. 그 3대 독자가 있었어요.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6개월 이제 훈련 받고 그냥 나오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면제 받았어요. 사람 너무 많다고. 한 학급에 70명이었는데 저 공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70명 이렇게 쭉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거 딱 알려주고 니네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니까 외워라 그러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배워서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만 그렇게 배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학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입니다. 외우세요. 841-1189. 쓸 때는 1189-841m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앞으로 가고 앞에 있는 숫자는 2분의 1에서 뒤로 보내고. 그렇게 처음에 몇 번만 써보면요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외워져요. 자, 축척 계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레이어라는 것과 색상과 선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칼라 명령어가 있고요. 제가 여기다 칼라가 있고요. 라인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틱스가 있고 컨트롤 키하고 숫자 1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4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칼라하고 라인 타입을 빼려고 해요. 자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레이어를 써야 돼요. 원래 레이어 써야 되고 칼라 라인 타입을 안 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칼라 라인 타입을 쓰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레이어를 씁니다. 레이어가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도면층 명령어예요. 레이어를 쓰기 전에 칼라하고 라인 타입을 쓸 겁니다.
네, 레이어에서 컬러와 라인 타입을 조절합니다. 자, 컬러 명령어 실행해 보죠. 컬러. 그러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컬러 피커예요. 보시면 현재 기본값이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이 레이어, 바이 블럭. 찾으셨나요? 기본값은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컬러에선 기본값이 바이 레이어입니다. 바이 레이어, 바이가 도구의 전치사입니다. 무엇에 의한이란 뜻이에요. 레이어에 의한 색상을 쓰겠습니다. 이게 바이 레이어에 대한 의미입니다. 바이 레이어,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을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절대로 이 값을 바꾸시면 안 돼요. 자, 레이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바로 여기에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지정한 색상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레이어를 실행하시고 레이어 명령을 실행하시고 보시면 여기 컬러와 라인 타입이 있습니다. 컬러를 누르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떠요. 색상 선택 상자가 뜹니다. 컬러 피커가 뜨는데 컬러 피커가 3개의 탭이 있습니다. 인덱스 컬러, 트루 컬러, 컬러 북스 이렇게 3개의 탭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컬러북하고 트루 컬러는 안 쓰고 인덱스 컬러만 씁니다. 오토캐드는 전통적으로 인덱스 컬러만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한 상식이에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아니 사람은 수의 체계가 있죠. 숫자의 체계를 사용합니다. 보통 십진법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0, 1, 2, 3, 4, 5, 6, 7, 8, 9로 끝나는 수의 체계를 사용합니다. 우린 이걸 십진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컴퓨터는 몇 진법을 사용하죠? 2진법을 사용합니다. 0 또는 1. 근데 사람이요, 십진법만 쓰지 않습니다. 다른 수의 체계도 사용해요. 몇 진법을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수의 체계가 있습니다. 자, 달력을 볼까요? 1월, 2월, 3월, 4월 해서 12월까지 가죠. 12진수를 사용합니다. 시계를 볼까요? 12시까지 가죠. 12시 다음에 다시 1시로 돌아가죠. 근데 24시로도 들어가죠. 24진법을 쓰기도 합니다. 분초는 60진법을 써요. 이해되시나요? 사람은 이렇게 10진법만 쓰는 게 아니고 12진법이나 24진법, 60진법도 사용합니다. 컴퓨터는요. 2진수를 사용합니다. 2진법을 써요. 컴퓨터가 하나의 색상에 대해서 쪼개고 쪼갰을 때 최대 얼마까지 쪼갤 수 있냐면 2의 8승계까지 쪼갤 수 있답니다. 숫자가 이쪽인가? 어디지? 네, 여기 있다. 최대한 수를 쪼개면 색을 쪼갰을 때 2의 8승계까지 쪼갤 수 있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8비트라고 합니다. 이걸 8비트라고 해요. 그럼 10진법으로 나누면 256개로 나눌 수 있답니다. 2의 8승이 256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2진수 8승이 10진수 256입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의 색상을 최대한대로 쪼갰을 때 2진수 8승 2의 8승계까지 쪼갤 수 있는데 10진수로 환원하니 256개로 쪼갤 수 있더라. 이게 이제 8비트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색상을 2의 8승계로 쪼개버린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색상을 256개로 나눠버린 것. 이걸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최대 색상이 256개인 거예요. 그걸 인덱스 컬러라고 해요. 색인 색상이라는 뜻입니다. 1번부터 1번은 무슨 색, 2번은 무슨 색, 3번은 무슨 색, 4번은 무슨 색 이렇게 다 색상을 매겨놓은 거예요. 색인을 매겨놓은 겁니다. 이걸 인덱스 컬러 혹은 색인 색상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미술 시간으로 가보죠. 자, 빛의 삼원색이 뭐가 있었죠? 너무 쉽죠? 빛의 삼원색.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자, 빨간색 있었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이거 첫머리 글자만 따지면 이렇게 돼요. RGB 컬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빛의 삼원색이란 뜻이에요. 첫머리 글자 딴 겁니다. 빨간색 빛, 초록색 빛, 파란색 빛. 이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그러면 색의 삼원색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빨파노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빨파노가 아니에요, 사실은. 얘는 맞아요. 노란색은 맞아요. 사이안, 마젠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마젠타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홍입니다. 선홍. 그러니까 바이올렛, 즉 보라색이 아니에요. 선홍색입니다. 선홍이나 빨강이나 똑같은 빨강색이죠. 초등학생 애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빨강이라고 가르친 거고. 사이안이 하늘색이에요. 파란색으로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억하냐면 빨파노라고 기억한 거예요. 실제로는 옐로우, 노란색, 사이안색, 마젠타색 이렇게 됩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CMY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 뭐가 하나 더 붙냐면 K가 붙어요. K가 하나 더 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색을 조합하면 100% 검정색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색의 삼원색으로는 100% 검정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검정색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검정색이 블랙이죠. 자, 이걸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블루가 B를 가져갔잖아요. 그죠? 빛의 삼원색에서 블루가 B를 가져갔어요. 그러니 색의 삼원색에서 B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K를 가져온 겁니다. CMY K 컬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혹시 잉크젯 프린터 잉크 갈아보셨나요? 잉크젯 프린터 뚜껑 딱 열면 잉크 4개 들어있어요.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들어있죠? 하나는 알아요. 확실히 검정색인 거 하나 맞아요. 검정색 하나 맞아요. 나머지 3개는요. 노란색, 사이안색, 마젠타색. 잉크젯이 이렇게 딱 색상이 4개 들어가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이렇게 뚜껑 딱 열면 잉크가 쭉 나올 겁니다. 이게 색의 삼원색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프랑스에 미술학자가 있었습니다. 미술 교수님이세요. 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휴라는 분이 레드 랜턴하고 그린 랜턴을 서로 비추면서 색을 혼합합니다. 빛을. 무슨 색이 나왔을까요? 미술 시간에 우리 많이 했죠. 뭐하고 섞으면 뭐가 나오고 뭐하고 뭐가 섞으면 뭐가 나오고. 자, 레드하고 그린하고 섞으면 옐로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옐로우 중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쓴 겁니다. 그럼 그린하고 블루를 섞으면 뭐가 나와요? 사이안이 나오는 거예요. 블루하고 레드를 섞으면요. 마젠타가 나온답니다. 이걸 휴값이라고 합니다. 색상의 체계를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사람이 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휴값이 나와요. 이거를 360도 이렇게 각도로 나눈 겁니다. 레드가 0도, 그린 120도, 블루 240도. 각도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색상환이라고 합니다. 색상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휴값을 보면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0도부터 360도까지. 노란색은 60도가 되겠네요. 사이안은 180도가 될 거고 마젠타가 300도가 됩니다. 이렇게 색상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보세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어떤가요? 색상 체계 휴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7개의 이 휴값을 이용한 겁니다. 보세요. 트루 컬러입니다. 뭐로 되어 있나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휴값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여기 휴값이 있는 거예요. 여기 휴값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각도로 되어 있어요. 180이라고 써보세요. 어떤 색이 맞춰지나? 60이라고 써보세요. 어떤 색이 맞춰지나? 120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정한 색상이 딱딱 나올 겁니다. 이게 원래 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걸 D로 풀어놓은 겁니다. 세츄레이션은 채도라고 하죠. 얼마나 순색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고, 루미넌스는 밝기를 뜻합니다. 흰색을 더했냐 검정색을 더했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트루 컬러는요 보통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쪽에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쓰지 않아요. 컬러북은요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 보면 페인트 가게 있죠. 페인트 가게에서 색을 조색한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컬러북이 있어요. 이렇게 넘겨서 보는 책이 있어요. 그거 딱 넘기다 보면 그 뒤에 요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색을 몇 프로 더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 조색할 때 쓰는 겁니다. 저 컬러북은 조색할 때 쓰는 거고, 트루 컬러는 그래픽 작업할 때 쓰는 거고, 인덱스 컬러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인덱스 컬러만 가지고 씁니다. 다시 설명하죠. 인덱스 컬러는 색상의 숫자가 몇 개라고요? 256개입니다. 각각 번호가 있어요. 얘가 1번입니다. 레드가 1번이에요. 얘가 1번이에요. 그러면 얘가 2번이고 3번, 4번, 5번, 6번, 7번. 7번이 화이트입니다. 지금 작업하는 배경색이 검정색이죠. 그럼 7번은 화이트로 나옵니다. 작업하는 배경색이 하얀색이면 7번은 블랙으로 나옵니다. 이건 자동으로 CAD가 맞춰줘요. 7번 색이 원래 화이트 앤 블랙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는 스탠다드 컬러라고 합니다. 표준 색상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쭉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8번, 9번 어디로 가냐면 10번이 여기에요. 위에 사각형이 짝수, 아래 사각형이 홀수. 11번이 아래로 갑니다. 12번은 위로 가고 13번, 14번, 17번, 18번, 19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숫자가 점점 이렇게 쭉 커져 나가요.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 와서 끝나게 돼요. 255번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인덱스 컬러입니다. 자, 근데 자, 맨 끝에 색상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255번이요. 다시 생각해 보시죠. 인덱스 컬러 8비트 컬러는 색상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256개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의 개수는 255개예요. 하나 비죠? 하나 벼요. 0번 색깔이 빈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십진법 설명할 때 0, 1, 2, 3, 4 이렇게 갔죠? 1, 2, 3, 4 이렇게 간 게 아니고 0부터 255번까지입니다. 0번 색이 누구냐면 저기 나와 있는 바이 레이어, 바이 블럭이 0번 색입니다. 논리 컬러예요. 논리적인 색상입니다. 물리적인 색상은 1번부터 255번까지고 논리적인 색상이 바이 레이어하고 바이 블럭이에요. 정확하게는 바이 블럭입니다. 지금 레이어로 들어와서 지정한 거니까 0번 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색상에 대해서.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색상에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색상의 개수가 2의 16진수까지 표현할 수 있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최대 개수가 대략 64,000개 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의 24비트 컬러가 있고요. 2의 16비트, 그러니까 2의 16승 컬러가 있고 2의 24승 컬러가 있고요. 2의 32승 컬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색 표현할 수 있는 전체 색상의 개수를 의미해요. 전체 색상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2의 24승은 뭐냐면 레드가 2의 8승계, 그린이 2의 8승계, 블루가 2의 8승계. 그래서 2의 24승이 나온 겁니다. 38은 24 해서 24승이 나온 거고, 빛의 삼원색으로 색을 표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트루 컬러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삼원색으로 모든 색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트루 컬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24비트 컬러라고 해요. 대략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2의 24승에 뭐가 더 합쳐졌냐면 알파, 즉 투명도예요. 투명도가 2의 8승계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32비트 컬러의 정체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GIF 파일 아세요? GIF 파일이 8비트 포맷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대 저장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256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GIF로 파일 변화를 해버리면 갑자기 이미지가 해상도가 뚝 떨어져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256개밖에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GIF 파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JPEG, 흔히들 JPG라고 하죠. JPEG이라고 있습니다. JPG 파일이 16비트 포맷입니다. 즉 64,000개 정도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어요. 트루 컬러에 해당하는 건 많습니다. BMP 파일, BMP라든지
TIFF, 그 다음 PNG,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PNG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PNG는 일로 들어옵니다. 타가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TGA라는 파일이 여기 들어가요. (8비트) 포맷, (16비트) 포맷, (24비트) 포맷, (32비트) 포맷 차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PNG나 TGA나 TIFF나 BMP는 전부 다 24비트, 즉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PNG하고 TGA는 투명도, 즉 투명도를 더 가지고 8비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PNG 파일하고 타가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DSLR 카메라에 보시면 어떤 파일로 저장할 건가요? 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다 TIFF 아니면 PNG 혹은 JPG,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여기에 해당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용량이 커지는 거 싫어서 JPG 쓰고 있어요. 64,000개 되면 구별이 안 돼요. 출력해도 사진처럼 또릿또릿하게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작품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TIFF나 PNG로 저장을 하는 거죠. 용량이 더 늘어나기는 해요. 이 중에 용량이 제일 작은 건 JPEG 용량이 제일 작고, 우리가 그 가성비 좋은 거라 그러죠.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JPG가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JPG를 사용하는 거고, 이래서 JPG 써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64,000개 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압축시켜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JPG가 용량이 제일 작아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유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PNG 파일입니다. PNG하고 타가 파일이에요. 지금은 안 쓰겠지만 나중에 스케치업을 할 겁니다. 스케치업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포토샵으로 가져가요.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투명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케치업에서 그냥 마무리할 때는 PNG로 그냥 보내버리지만, 스케치업에서 포토샵에서 리터칭하고 그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PNG나 타가로 저장해야 돼요. 24비트니까 색상 퀄리티는 좋고요. 더욱이 알파 채널을 저장할 수 있어서 작업하기 좋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설계할 때 그러면 색상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데, 설계할 때요 전부 다 흰색으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구별이 안 가요. 윤곽이 다 흰색이면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선의 윤곽을 구별하기 위해서 색상을 부여하는데 색상의 명도를 좀 활용합니다. 자, 명도가 뭐죠? 색이 지닌 밝고 어두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어떤 색상은 어둡고 어떤 색상은 밝아요. 예를 들어서 흰색은 어떤가요? 밝죠? 검정색은요? 어두워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컴컴한 밤중에 하얀색 옷을 입고 밖에 나가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분별하겠죠. 반대로 검정색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떤가요? 나를 잘 분별하던가요? 못하죠. 그게 명도입니다. 어떤 색상은 밝고 어떤 색상은 어두워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밝은 색입니다. 파란색은 어떨까요? 어두운 색입니다. 명도 값을 활용해서 우리가 색상을 부여합니다. 명도에 특징이 있어요.
밝기라는 것도 있지만 굵기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선이라도 명도가 높은 색 선을 그리면 더 두껍게 보입니다. 명도가 낮은 색 선은 가늘게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선의 명도에 따라서 차이가 그렇게 나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배 나오고 뚱뚱한 사람이 흰색 옷을 입으면 더 뚱뚱해 보여요. 검정색 옷을 입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날씬해 보입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이 자꾸 검정색 옷을 입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원근감이라는 게 하나 더 생깁니다. 명도가 밝은 색은 튀어나와 보입니다. 명도가 어두운 색은 쑥 들어가 보여요. 이해되시나요? 명도가 밝은 색은 똑같은 스크린에 있지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보이고요. 명도가 어두운 색은 이렇게 뒤로 들어가 보여요. 우리가 많이 하는 그 화가 중에 뭐 그런 모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린 그런 화가들, 그런 화가들이 이런 색상을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원근감, 그러니까 색상의 밝기를 이용해서 원근감을 조절하기도 하고 혹은 굵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색상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번 색상 레드. 아니 이렇게 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중심선입니다. 물체의 중심을 통과하는 중심선은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단면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칭선, 마감선, 문자, 치수선, 윗면선 이렇게 씁니다. 지금 제가 가로로 적어놓은 건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 저렇게 씁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는 마감선을 그린으로 문자나 치수선은 사이안으로 씁니다. 실무에서는 마감선은 블루로 써요. 문자 그린, 치수선 레드.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명도를 활용해서 도면을 그립니다. 그러면 도면이 되게 굉장히 입체감 있게 보여요. 자, 단면선이라는 게 뭐냐면 벽체선이에요. 바닥에서 대략 1m에서 1.5m 사이 이 부분을 자릅니다. 여기 뚝 잘라요. 그리고 뚜껑을 싹 날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이면 여기 선이 보이겠죠. 이게 단면선입니다. 이게 단면선인데 이 단면선이 주로 벽선이란 말이에요. 얘가 노란색 선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그래서 노란색 선을 써요. 제일 두껍고 그 다음에 위로 드러나 보이겠죠. 해칭선은 이 바닥의 패턴을 말해요. 바닥 패턴이니까 파란색이죠. 어두워요. 속으로 들어가 보입니다. 입체감 있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가구선들 보통 실무에서는 초록색이나 혹은 사이안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중간 정도의 밝기이기 때문에 대략 색상이 그 중간에 걸치게 돼요. 도면만 보더라도 이렇게 입체감 있게 보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노란색 선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서클. 그 다음
제가 파란색 선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파란색 선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노란색 선은 눈에 잘 띄죠? 노란색 선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느낌, 파란색 선은 속으로 들어가 보이는 느낌,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노란색 선 하나 그려보시고 그 안쪽에 파란색 선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러면 입체감 있게 보일 겁니다. 노란색 선은 눈에 잘 띄고 파란색은 눈에 잘 안 띄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선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선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라인 타입이라는 명령어로 사용하는데요. 자, 선의 모양은요, 형상에 따라서 가는 실선이 있고요, 굵은 실선이 있고요, 파선이 있고 1점 세선이 있고요, 2점 세선이 있습니다. 선의 모양에 따라서 실선, 파선, 1점 세선, 2점 세선 이렇게 나눠집니다. 선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고요. 용도는 이렇습니다. 가는 실선은 먼저 굵은 실선부터요. 단면선이나 외형을 표현하는 선. 파선은 숨겨져 있는 선. 1점 세선은 물체의 중심선. 2점 세선은 가상선입니다. 그 외 나머지가 가는 실선입니다. 치수선, 지시선, 뭐 등등등. 나머지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선은 끊어지지 않고 선이 쭉 이어진 선을 실선이라고 합니다. 파선은 점선이에요. 이렇게 점선입니다. 1점 세선은요, 긴 선 하나에 점선 하나. 이렇게 생긴 게 1점 세선이고요. 2점 세선은 긴 선 하나에 점선 2개. 이게 2점 세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쇠자가 깨트릴 쇠자입니다. 부술 쇠자예요. 그러니까 부순다는 얘기예요.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것. 그게 1점 세선입니다. 선을 깨트려서 점을 2개 넣은 것. 그게 2점 세선입니다. 가는 실선의 경우는 선의 굵기가 0.1mm 정도, 굵은 실선은 0.3mm, 시험 볼 땐 0.4mm. 파선 같은 경우, 즉 은선 같은 경우는 중간 굵기입니다. 0.2mm. 그 다음 1점 세선은 중심선입니다. 물체의 중심을 표현하는 선으로 실무에서는 0.1mm를 쓰지만 시험 볼 때는 0.2mm 써요. 2점 세선 같은 경우는 가상선입니다. 물체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가상의 선, 가상선이에요. 파선은 은선이라고 합니다. 숨어져 있는 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칠판 뒤에 창문이 있습니다. 칠판 뒤에 창문이 있어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창문을 그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그립니다. 아니요, 그려요. 뭘로요? 은선으로요. 점선으로 창문을 그려 놓습니다. 그러면 칠판 뒤에 창문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선의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면 굵은 실선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나 단면으로 쓸 때는 노란색이 되겠죠. 인면으로 쓸 때는 화이트.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파선은 없어요.
보통 시험 볼 때는 그린, 인면선이랑 같이 씁니다. 아니, 마감선으로 같이 써요. 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같이 매칭이 돼서 사용하는 거예요. 레이어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레이어. 여기 레이어는 여기 있습니다. 명령어로 직접 쓰셔도 되고 누르시면 됩니다. 아이콘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이콘만 쓰시면 돼요. 세 번째 아이콘은 레이어 삭제하기, 네 번째가 커런트 레이어입니다. 자, 첫 번째 레이어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중심선이라고 썼습니다. 한글로 쓰셔도 돼요. 단면선, 인면선, 마감선, 해칭선, 치수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실까요? 자, 중심선의 경우 빨간색을, 단면선은 노란색을, 인면선은 화이트를, 자, 마감선은 블루, 해칭선 블루, 치수선 레드, 문자 그린, 이렇게 사용합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를 쓴다면 이렇게 가면 돼요. 마감선은 그린, 해칭선 냅두고 치수선 그린, 아니 사이안, 문자 사이안,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간다면 단열재 마젠타를 줍니다. 시험에서는 그린 주시면 돼요. 색상을 만드는 거죠. 네, 중심선은 빨간색, 단면선은 노란색, 인면선은 화이트, 마감선은 저는 그린 쓰겠습니다. 자, 해칭선은 파랑색, 자, 치수선은 사이안색, 문자, 단열재. 자, 문자 같은 경우는 사이안을, 단열재 같은 경우는 마젠타를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레이어, 그 다음 라인 타입으로 갑니다. 자, 중심선의 경우 여기 라인 타입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 타입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보시면 OK는 확정이고요, 로드가 불러오기고 캔슬은 취소하기입니다. 즉 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라인 타입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배팅, 센터, 대시, 히든, 대시 대신에 히든, 팬텀, 요 정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배팅, 센터, 히든, 팬텀,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중에 중심선이니까 센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심선에 레드와 센터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라인 타입을 맞추면 돼요. 단열재 같은 경우가 바로 배팅이 됩니다. 배팅으로 맞춰주시면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에 지금 은선이라든지 가상선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보시면 라인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가 선의 굵기입니다. 중심선 아까 0.1mm 쓴다 그랬죠. 단면선 0.3mm, 인면선 0.2mm, 마감선 0.1mm, 해칭선 0.1mm, 치수선 0.1mm, 문자 0.2mm, 단열재 0.1mm 이와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즉 레이어에서는 이와 같이 컬러와 라인 타입과 라인 웨이트, 색상, 선의 모양, 선의 굵기까지 이렇게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레이어는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도면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층이라는 건 겹겹이 쌓여 있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의 1층, 2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층도 마찬가지로 겹겹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1층 위에 2층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쌓여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쌓여 있고 도면들이 이렇게 계속 쌓여 있는 것, 이걸 레이어라고 합니다. 도면이요, 하얀색 종이에 그려진 게 아니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런 투명 아크릴 있죠? 이런 데다가 도면을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투명한 종이로 도면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도면이 전부 다 하나로 관통돼서 한 장으로 보이겠죠. 보일 때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가서 필요할 때는 도면을 낱낱이 따져볼 수 있겠죠. 지금 얘네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다 투명한 도면인 거예요. 전부 다 투명한 도면이고 저 레이어에다가 내가 도면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심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도면을 그려보면 하얀색 선이 그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가 0번 레이어에 있거든요. 이렇게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가 0번 레이어에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체크 있죠? 네, 이렇게 체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클릭해주면 이렇게 중심선 레이어로 체크 무늬가 넘어옵니다. 작업하는 레이어가 중심선으로 바뀌는 거죠. 이와 같이요. 자, 어떤가요? 중심선으로 바뀌었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서 그려보실까요? 자,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라인 여기서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단열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요. 각자 있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레이어를 쓰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서 레이어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색상, 라인 타입, 레이어 어떻게 바꾸냐면 1번 선택합니다. 2번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누릅니다. 그럼 속성창이 이렇게 떠요. 여기서 레이어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레이어가 바뀌면서 레이어에서 지닌 색상과 선 종류가 적용이 됩니다. 선 굵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이 돼요. 한번 여기서도 물론 색상이나 라인 타입을 각각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컬러가 있어요. 컬러를 내가 이렇게 별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 레이어를 쓰셔야 돼요. 각자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인 타입도 이와 같이 각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각자 조절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레이어 대신에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 대신에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종류 대신에 각자 선의 종류나 색상을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납니다. 방법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잘 쓰진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이 레이어로 맞춰 놓으시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 혹은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종류를 쫓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매치 프로퍼틱스입니다. 여기 있어요. 매치 프로퍼틱스. 색상 바꾸기. 매칭시키기, 일치시키기. 속성을 일치시키기.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러면 캐드가 셀렉트 소스 오브젝트를 물어봅니다. 원본 객체. 원본을 선택합니다.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예요. 얘가 원본이 지닌 속성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렇게요. 데스티네이션. 자, 이렇게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선택하고요. 레이어를 그냥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ESC 키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여기서 레이어를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ESC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다음 레이어에 보시면은요. 여기 요 세 가지 옵션이 이쪽으로 갈까요? 플롯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딱 표시해 버리면 이렇게 레이어를 잠가 버리면 플롯을 꺼 버리면 출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눌러 보세요. 프린터 그림에 금지 표시가 이렇게 딱 생깁니다. 그러면 해당 레이어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급적이면 안 누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가 하나도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출력했는데 출력이 안 돼요. 내용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서 레이어를 확인해 보면 이 플롯 옵션을 다 꺼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 on freeze lock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on freeze lock.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 온, 프리즈, 소, 락, 언락. 자, 이렇게요. 가시성, 작업 유무. 자, 온오프는 오프하면 눈엔 안 보입니다. 근데 작업은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은 돼요. 프리즈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작업도 안 돼요. 락하면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작업은 안 돼요. 차이점이 이겁니다. 온오프의 차이점, 온오프, 프리즈 소, 락 언락의 차이점입니다. 오프했다는 얘기예요. 레이어를 껐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레이어를 껐으니까 레이어를 오프하니까 당연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작업은 돼요. 프리즈하면 레이어를 얼린 겁니다. 작업도 안 되고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도면을 빼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락은 도면을 잠근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은 안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온오프, 프리즈 소, 락, 언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온오프는 잘 안 써요. 온오프는 잘 안 쓰고 이렇게 두 개, 프리즈와 락만 많이 사용합니다. 프리즈는 눈에 안 보이고자 할 때, 해당 레이어를 꺼서 안 보이고자 할 때 쓰는 게 프리즈고, 락은 기준선 같은 개념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데 작업이 안 되게끔 막아버리는 경우 락을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프리즈를 걸었습니다. 여기 태양이죠. 단열재를 제가 프리즈 걸었습니다. 여기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단열재 있는데 여기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니, 눈에 안 보이면 다른 걸로 해볼까요? 인면선, 여기 맨 아래 인면선 있죠? 여기 두 개 있죠? 인면선. 자, 프리즈. 얘는 프리즈가 0인가 보다. 자, 이렇게요. 레이어가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켜볼까요? 레이어 나오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레이어를 보이거나 감추거나 할 때 쓰는 게 프리즈입니다. 락은 안 써요. 아니, 온오프는 안 써요. 얘는 건들지 마시고, 이건 건들지 마시고 프리즈 걸어보세요. 그러면 눈에 안 보입니다. 작업 자체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락을 걸었습니다. 얘네 눈에 보이는데 작업이 안 돼요. 삭제가 안 돼요. 뭐 트림이요? 트림도 당연히 안 돼요. 트림 안 돼요. 눈에는 보이는데 작업이 막혀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도 직접 조절이 가능해요. 보시면 온오프, 프리즈, 소, 락, 언락 여기서도 직접 가능합니다. 간단한 것들은 여기서 다 가능해요. 컬러도 여기서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과제물을 좀 볼까요? 자, 요 과제물을 볼까요? 오른쪽 거. 아마 지난주에 여기 어디까지 했을 거예요? 과제물을 여기 어디까지 했을 텐데 요 과제물을 한 분도 있고 아직 못하신 분도 있고. 자, 과제물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맞춥니다. 라인을 그냥 길게 그려요. 이렇게. 자, 길게 그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선의 모양이 너무 커요. 자, 다음 단면선으로 레이어를 바꾸고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7mm 옵셋 7mm 매치 프로퍼틱스 색상 이렇게 바꾸고 다시 옵셋 7mm 매치 프로퍼틱스로 레이어 바꾸고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7mm.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자, 다음 옵셋 77mm 여기네요. 서클 반지름 10mm 여기서부터 이 위쪽으로 61mm 옵셋 61mm 다시 옵셋 32mm 35mm 자, 서클 반지름 10mm 자, 서클에 TTR 접하고 반지름이 50인 원. 자, 이럴 때는 경계를 지정하고 트림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트림해서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요. 자, 옵셋 15mm. 자, 필요 없는 선들 삭제하고요. 서클 반지름 12mm. 자, 역시 트림으로 지우고요. 그 다음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선 연결하고 다시 경계 지정한 뒤 트림으로 삭제. 서클 반지름 20.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선 그리고 다시 경계 지정한 뒤 트림. 자, 이 부분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얘가 옵셋 10mm, 옵셋 5mm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서클 반지름 5mm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트림으로 지우면 네, 이런 모양이고요. 요 끝에가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트림 다시 트림 다시 트림.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다 됐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빨간색의 선의 모양은 안 나오죠. 자, 제가 아까 적어드린 것 중에 라인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이게 안 나와 있네. 어디 갔지? 라인 타입, 즉 선 축척입니다. 선 종류 축척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선 종류 축척,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값은 축척값 나누기 2에서 3 하시면 돼요. 지금 축척이 1이죠. 그러니까 LT 스케일을 0.3만. 그러면 선의 모양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안 나오는 것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선의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의 모양과 함께 도면을 그려보시죠.